오늘은 평형킥을 좀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수영의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특히 평형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동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평형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형킥을 할 때는 지금의 영상과 같이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킥을 찬 이후에 바로 완전한 요선형 자세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다른 선수들과 같이 다리를 벌리고 다시 모으는 동작이 있다거나 또는 킥을 차고 난 이후에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물 위에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동작이 지금의 영상의 선수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제일 위에 있는 레베카 소니 선수의 킥 차는 모습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킥을 찬 이후에 다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발목과 무릎의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쓸데없는 동작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형킥에서 다리를 모으는 형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무릎보다 발이 넓은 왼쪽 형태, 무릎과 발의 넓이가 거의 같은 중간 형태, 그리고 무릎보다 발의 넓이가 좁은 오른쪽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형태는 각 개인의 골반, 무릎, 발목의 유연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다리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기도 해서 한쪽 킥은 올라가고 한쪽 킥은 내려간다든가 또는 한쪽 엉덩이가 올라가고 한쪽 엉덩이가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균형이 맞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쪽 어깨가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격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골격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도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를 모은 형태를 세 가지 나열하고 보면 생각보다는 다리를 차는 모습이 쉽게 그려집니다. 발이 넓게 모여지면 킥을 차게 되는 방향은 거의 일직선으로 뒤로 차서 모으게 되고 무릎과 다리의 넓이가 비슷한 경우는 조금은 밖으로 차다가 다시 모으게 됩니다. 또한 발이 무릎보다 좁게 모아지는 경우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다가 다시 모으게 됩니다. 물론 좁게 모으는 경우라도 발목의 유연성이 좋으면 거의 직선 형태로 찰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아래쪽 화살표 모양이 발의 움직이는 궤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표시한 것이고 실제로 가장 킥을 차면서 실수하는 부분은 킥을 차고 다리가 완전히 펴졌을 때 양발의 간격이 얼마나 좁으냐 또는 넓으냐의 문제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킥을 차고 다리를 뻗었을 때 가장 왼쪽의 그림과 같이 양발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모으는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벌어져 있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리카버리를 하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스트로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의 발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는 많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발목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서 킥의 추진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동작이지만 역시 다리를 모아야 하는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나 또는 이런 동작에 버릇이 되어서 그냥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다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모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스트로크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수영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또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양 다리를 모으는 과정에서 추진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서 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리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전혀 추진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킥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킥을 차기 시작해서 킥을 마치는 다리가 뻗어지는 동작에서 발이 거의 완전하게 붙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킥을 차고 난 이후에 다리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벌어지지는 않으면서 바로 다리에 힘을 빼고 무릎을 약간 터는 듯한 느낌으로 양 발을 서로 모으고 있습니다. 약간의 추가적인 쓸데없는 동작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의 경우는 다리를 모았을 때도 무릎보다 발이 좁게 모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을 바깥으로 차게 되고 발도 넓게 벌어지기 때문에 킥을 차는 모양은 보기에 깔끔하기는 하지만 모으는 동작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킥을 차고 난 이후에 다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간단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아도 어떻게 킥을 차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영상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킥을 차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